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원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요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리를 하고 남은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경우가 꼭 생기더라고요. 네. 승민 씨, 네. 이 식재료들 오래 보관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통기한 연금술이라는 걸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과학적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유의 경우 개봉을 하지 않고 냉장 보관을 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50일까지는 신선도가 유지된다고 하고요. 고기나 햄과 같은 육류는 식용유를 발라주면 산소를 차단해 갈변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부패나 변질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를 보관할 땐 사과를 같이 두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서 싹이 자라는 걸 막아준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라면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지는 음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버릴 거 하나 없는 알찬 과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TV 더보기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 준비한 코너들을 하이라이트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태부에서는 기상캐스터들이 날씨와 생활 정보를 전해주는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터들의 수다의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BBC 특선 다큐를 통해 새해 시점에서 아프리카 동물들의 세계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 코너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몸을 씻는 목욕용 기구 샤워기인데요. 샤워기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샤워기의 변천사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6월 셋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역시나 유익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네.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개성 넘치는 기상캐스터들의 신개념 날씨 토크쇼, 바로 캐스터들의 수다입니다. 네, 캐스터들의 수다는 기상캐스터들이 모여 이 토크를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요. 또 기상 전문가들끼리 모였으니 이 날씨 정보만큼은 확실하게 전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캐스터들의 수다에서는 일기예보에서 전해드리는 정보 외에도 여름을 대비한 다이어트 정보처럼 날씨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캐스터들의 수다를 봐야만 하는 이유, 전격 해부 캐스터들의 수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 서리가 많이 내린 날은 날씨가 좋다 등 예부터 생활 속에서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날씨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일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생활의 필수인 날씨 정보는 물론 일상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정보를 유쾌하게 전해드리는 캐스터들의 수다.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터들의 수다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캐스터들의 수다를 이끄는 5인방, 바로 기상 전문가 김동식 씨와 4명의 젊은 기상 캐스터들인데요. 캐스터들의 수다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출연자들의 유쾌한 입담입니다. 주로 뉴스의 일기예보에서 볼 수 있었던 기상캐스터들, 뉴스에선 날씨 정보만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지만
캐스터들의 수다에서는 다릅니다. 자신의 재능과 끼를 가감없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벚꽃이다. 봄바람이 날리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요리하고 있는 이들의 재치 있는 입담은 캐스터들의 수다를 보는 또 다른 재미죠. 토크 주제도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선정했는데요. 제발 좀 하지 마. 이런 건데. 캐스터들의 수다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재밌는 토크 주제입니다. 캐스터들의 수다는 프로그램 제목처럼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듯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인데요. 토크 주제 또한 가볍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재밌는 주제로 선정합니다. 이만한 등치로 그렇죠. 이런 거. 집에 들어가면서 검색한 거죠. 전남 영광군 나골면에 위치한 집인데요. 봄맞이 인테리어 편에서 소개한 84만 원짜리 단독주택이나 되는데 84만 7천 원. 네, 집값이. 84달러 아니고요? 84만 원 아니고요? 84만 원? 집을 살 수 있다고요? 네, 전세 네. 아니고요? 전세 아니고 저 그러면은 매매가. 한 번나무. 봄꽃놀이철을 맞아 25m짜리 벚꽃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밌는 주제들을 다루는 거죠. 다음으로 캐스터들의 수다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 바로 날씨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기상 전문가와 기상 캐스터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날씨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어떤 게 다른지 좀 누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둘 다 뭐 굉장히 입자가 작은 그 미세먼지. 봄철의 불청객, 미세먼지를 주제로 한 방송에서는 등급으로 분류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와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만들어진 작은 먼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들. 1m의 정사각 육면체. 뉴스의 일기예보에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전문적인 날씨 정보를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30 마이크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좋음. 근데 이제 31에서 80까지 있다. 그러면 보통. 흰색 옷에 반사돼서 얼굴이 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날씨 정보를 우리 생활에 접목시키는데요. 캐스터들의 수다 최고의 감상 포인트, 바로 날씨에 대한 생활 밀착 정보를 소개합니다. 너무 춥거나 더운 날씨는 슬기롭게 이겨내고 활동하기 좋은 날씨엔 나들이를 계획해보면 좋을 텐데요. 자외선 지수의 제가 선크림을 갖고 왔어요. 이처럼 캐스터들의 수다에서는 날씨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이 SPF 뭐의 약자냐면 Sun Protection Factor,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의미를 하고요. 이 자외선 차단 SPF는 UV, B를 차단. 여름을 대비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든가 브로콜리랑 정제수랑 1대1 비율로 넣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거죠. 요거는 유용하네요. 얘는 발이 귀찮은데 쭉쭉 끊어지네. 날씨 정보는 물론 일상의 유용한 생활 정보까지 소개하는 본격 날씨 토크쇼 캐스터들의 수다. 기상캐스터들의 재밌는 토크와 함께 올 여름 더위도 시원하게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화면을 보고 나니까 기상캐스터들의 톡톡 튀는 입담이 캐스터들의 수다에 큰 재미를 주는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친구와 수다를 떨듯이 정보를 전달하니까 부담 없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기상 전문가인 김동식 씨와 4명의 젊은 기상캐스터들이 유쾌 발랄하게 날씨 정보를 전해드리는 캐스터들의 수다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 일기예보를 체크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캐스터들의 수다를 통해 유익한 날씨 정보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교양 다큐멘터리 BBC 특선 다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을 나는 새들의 눈을 통해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의 세계를 살펴볼 텐데요. 승민 씨, 네. 이 붉은색의 몸을 가진 홍학이라는 새 있잖아요. 이 홍학은 긴 목을 이용해서 하트 모양을 만드는 새로도 유명한데 홍학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시나요? 그럼요. 이 홍학은 짝짓기를 할 때 눈을 맞추고 부리를 서로 부딪히는데 이때 홍학의 목이 S자로 구부러져 있어서 저절로 하트 모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 중부에 위치한 보고리아 호수에 가면 무려 홍학 200만 마리가 이 짝짓기를 위해 이성에게 구애해야 하는 장관이 펼쳐진다는데요. 이 홍학은 구애를 할 때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한 몸짓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프리카에 가면 홍학을 비롯해 다양한 동물들이 연출하는 진귀한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불후의 명작 BBC 특선 다큐에서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홍학이 200만 마리나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이 샤워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죠. 몸을 씻는 목욕용 기구, 샤워기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샤워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야생동물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만약 아프리카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프리카의 하늘을 지배한 동물들, 독수리와 황새 등의 눈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먹이 전쟁을 따라가 봅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단, 바다새인 케이프 가넷이 먹이 사냥을 위해 돌고래와 합동작전을 벌입니다. 케이프 가넷은 하늘의 돌고래의 눈이 되어주죠. 때마침 가넷의 눈에 집단 이주 중인 정어리떼가 포착됩니다. 가넷들은 물속으로 돌진하는데요. 바로 돌고래에게 먹이가 발견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돌고래들이 움직입니다. 정어리 무리를 공격해 물 위로 솟아오르도록 하죠. 그러면 가넷들은 간편하게 먹이를 잡습니다. 가넷처럼 영리한 새가 또 있습니다. 바로 남방큰제 갈매기인데요. 만여 마리의 남아프리카 물개가 서식하는 실섬. 이곳에서 물개들의 행동을 지켜본 갈매기들은 물개가 바다로 나오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먹이 사냥을 도와줄 조력자를 찾죠. 때마침 백상아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상아리의 사냥이 끝나길 기다렸다 백상아리가 사냥하면서 남긴 먹이를 해치우는데요. 사냥이 활발할 땐 섬 근처에서 매일 30번 이상의 물개 사냥이 이루어진다 하니 갈매기들에겐 여기만한 먹이 창고도 없습니다. 이번엔 독수리들과 함께 세렝게티 평원으로 가봅니다. 이곳에선 약 120만 마리의 누떼가 이동 중이죠. 독수리들도 누떼를 따라갑니다. 물살이 센 마라강에서 누떼들의 사고가 잦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 누떼들이 4m 높이의 절벽, 죽음의 덫에 다다릅니다. 잠깐 방심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발을 헛딛고 미끄러지는 누들이 속속 나타나는데요. 독수리들에겐 완벽한 공짜 식사입니다.
하지만 늑대들의 대이동을 모를 리 없는 다른 새들과의 싸움에서 먹이를 차지해야 하죠. 독수리가 이번엔 사자의 주변을 맴돕니다. 용감하게도 사자가 사냥한 먹잇감을 빼앗기 위함인데요. 독수리들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위험합니다. 사자의 약을 올리는 건데요. 사자는 독수리들을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들은 대담하게 사자를 계속해서 자극하죠. 뜨거운 날씨에 길어지는 신경전. 독수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독수리들의 끈기에 사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러나는데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늘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독수리들은 승리를 기념하며 배불리 식사를 합니다. 홍학들도 먹이를 찾아 이동합니다. 케냐 중부에 위치한 보고리아호가 마치 분홍 담요를 덮은 듯 북적입니다. 먹이가 풍부한 이곳은 홍학들에게 지상낙원이나 다름없는데요. 먹이를 먹고 기분이 좋아진 홍학들이 서로의 몸짓을 따라합니다. 이 몸짓은 홍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증거인데요. 서로의 몸짓을 따라하면서 구애를 하고 평생의 인연을 찾습니다. 새들은 몇 시간씩 날아다니며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찾기 위해 몇 시간의 비행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하늘을 지배하는 빠른 속도와 예리한 눈은 야생동물의 천국, 아프리카에서 새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쉼과 치유의 시간을 주는 샤워. 샤워는 과거 위생의 의미를 넘어서 휴식의 개념으로 진화했는데요. 샤워를 위한 필수품 샤워기 또한 시간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몸을 씻는 도구 샤워기. 그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에 대해서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샤워기의 과거 기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샤워기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아테네의 도자기엔 샤워기로 목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기도 한데요. 당시 그리스인들은 어떤 방식의 샤워기를 만들었을까요? 기원전 4세기경 고대 그리스인들에 의해 샤워기가 발명됐습니다. 파이프를 통해 물을 머리 위로 끌어와서 샤워헤드로 목욕을 즐긴 건데요. 아테네의 도자기에서 발견된 그림이 그 당시 샤워기의 존재를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펌프식 샤워기가 발명됩니다. 펌프식 샤워기는 펌프를 통해 아래쪽 대야의 물을 위에 있는 대야로 옮기고 체인을 당겨서 물을 떨어뜨리는 수동 구조의 샤워기인데요. 대신 같은 물을 재사용해야 하고 물이 빨리 식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8년 에드윈 러드라는 사람이 온수 샤워기를 발명했는데요. 샤워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물을 데워 보관하는 물탱크를 만든 거죠. 지금까지 과거의 샤워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샤워기 기술의 현 주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의 샤워기는 수년간 이어져 온 힐링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휴식과 치유의 기능을 강조한 제품들이 연일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샤워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대의 샤워기는 힐링 트렌드와 맞물리며 삶을 치유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휴식과 치유의 기능을 강조한 모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샤워기에 LED 감성 조명을 설치해 컬러 테라피 효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샤워 컨트롤러 하나로 다양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상적인 샤워를 할 수 있는 레인 기능과 머리 위주로 물이 떨어지는 인텐스 기능, 몸의 상부와 중앙, 하부에 사용할 수 있는 보디제트 기능 등 터치 한 번으로 다양한 샤워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샤워를 하며 음악과 동영상까지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현대 샤워기의 키워드가 힐링이었다면 미래의 샤워기는 물 절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주원 씨가 미래의 샤워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미래형 샤워기는 물을 90%나 절약해주는 신개념 샤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점점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는 요즘 같은 때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미래형 샤워기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물을 데우는 에너지도 80% 이상이나 아낄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원리를 가진 샤워기일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샤워할 때 사용하는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샤워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이 제품은 스웨덴의 한 회사가 미국 항공우주국과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건데요. 이 샤워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샤워를 시작하면 물탱크에 5리터가량의 물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샤워기 꼭지를 통해 물이 분출되면서 샤워를 한 물을 다시 모으는데요. 이 물은 2개의 필터를 통해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피부 각질이나 머리카락, 세균이나 기름 등으로부터 물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과된 물은 다시 샤워기 꼭지로 공급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물의 90% 이상, 에너지의 8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요. 빌트인 전기 히터를 탑재하고 있어서 물을 데우는 에너지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몸을 씻는 의미를 넘어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자 휴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샤워기.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인 만큼 앞으로 샤워기 기술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샤워기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물을 90%나 절약할 수 있는 미래의 샤워기는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고 또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여성들은 1년 동안 물을 깃는 데만 무려 400억 시간을 들인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한정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의 분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물 절약에 다 함께 동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샤워 시간을 5분만 줄여도 물 사용량을 4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양치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서 쓰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의 명작에선 새들의 눈을 통해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의 세계를 살펴봤는데요. 공중에서 바라본 아프리카의 모습이 색다른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새들의 시점에서 다른 동물들을 지켜본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특히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백상아리가 물개를 사냥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코너 이름 그대로 불후의 명작을 본 느낌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불후의 명작을 통해 소개될 명작 다큐멘터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6월 셋째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신비한 과학의 세계로 안내할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관찰하고 생각하라. 아이와 함께 일상에서 수학 공부하는 방법.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구와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을 풀어보는 놀라운 지구, 신비한 우주가 오후 3시에 방송됩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밤 12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 두 물체가 접촉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힘인 마찰력.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불리는 마찰력의 모든 것. 오전 10시 사과나무에서 확인해보세요. 역사와 과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다큐멘터리 빅히스토리가 오전 11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대자연과 레포츠의 만남.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도전을 그린 극한 도전 와일드 레이스가 오후 1시에 방송됩니다. 뇌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뇌의 신비를 보여주는 기억. 4가지 단계로 알아보는 기억이 가진 놀라운 법칙. 오후 8시 박문호의 뇌과학 강의. 놓치지 마세요.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각종 우주과학 기술의 현재를 소개하는 우주도전 프로젝트가 오전 1시에 방송됩니다. 동물 세계에 숨겨진 비밀들을 3D 입체 영상과 슬로우 모션을 통하여 풀어보는 동물탐구 보고서가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 속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 탐. 인쇄술 역사의 시작인 한국의 목판. 목판 제작의 배경과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역할 등 목판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후 8시 한국사 탐. 놓치지 마세요.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이슈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품앗이 프로젝트로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헬로 미션 서영섭 대표의 특별한 창업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 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보 홍수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알차게 전달해주는 돌아온 토크쇼의 달인 이용렬과의 유쾌한 만남 소나기 시즌2가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사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사진 강의 프로그램 찰칵찰칵 날씨 담기가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슈퍼주니어의 팔방미인 려욱과 연예계의 정보통 이혜린 기자가 전해주는 대중문화 속의 다양한 이야기 오전 9시 45분 엔터케이에서 만나보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강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다음 주 방송도 역시나 기대되는데요. 6월 셋째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은 평소에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을 알려드리고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이 아침 식사 챙겨 먹기 번거로울 때 우유로 끼니를 대신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공복에 우유를 마시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장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아침에 우유를 먹게 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부었을 때 물을 마시게 되면 몸이 더 붓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히려 물을 마시게 되면 물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서 붓기를 빼준다고 하고요. 또 식후에 과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소화를 지연시켜서 위에 부담을 준다고 하니까요. 되도록 식후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건강 상식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